주식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막연하게 이 투자하는 방법이라고 하니까 되게 어렵게 느껴지실 거예요. 이 방법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흔히 말하는 뭐 가치 투자, 단타, 트레이딩 방식도 있고요. 뭐 추세를 따라가는 추세 추종 방식 등 뭐 전략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다양한데요. 자, 그런 걸 다 배제하고 일반적으로 초보자들도 쉽게 할 수 있는 어떤 그 큰 틀, 방법론을 제가 일단 기준을 좀 잡아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상을 보시고 이런 원리로 이런 프로세스로 주식 투자를 할 수 있구나 라는 정도로 한번 편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우리 투자하기 전에 무엇을 봐야 되냐? 자, 먼저 크게 무언가를 하려면 일단 시야를 크게 가져가야 됩니다. 이 넓은 것을 먼저 봐야 돼요. 이 큰 판이 뭐예요? 먼저 시장이죠. 이 시장 안에 이제 주식 시장이 있는 거죠. 주식 자본 시장 안에는 뭐 부동산도 있고 뭐 주식도 있고 뭐 채권도 있고 뭐 코인도 있고 굉장히 많은데 이제 여기 안에서 우리가 관심 갖는 거는 주식시장이죠. 자, 그래서 주식시장으로 먼저 넘어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주로 이제 국내 주식을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뭐 미국 주식도 똑같이 해당이 되지만 국내 주식을 먼저 기준으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국내 주식시장 이렇게 있어요. 자, 여기 국내 주식 대표적으로 뭐가 있죠? 코스피가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이 있죠. 주식시장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로 우리가 뭘 확인을 해야 되냐? 이 시장의 방향성이에요. 시장이 지금 좋은 시기냐, 호황이냐, 아니면 불황이냐, 아니면 왔다 갔다 호황도 불황도 아닌 횡보냐, 요 셋 중에 하나거든요. 1번이냐 2번이냐 3번이냐 요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러면 바로 한번 시작을 한번 볼게요. 먼저 우리가 투자를 하기 전에 뭘 봐야 되냐? 시장을 판단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여기 코스피 차트를 지금 띄워져 있죠. 자, 우리 주식시장을 대표하는 지수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좋다, 주식시장이 좋구나, 코스피 지수가 나쁘구나 이러면 주식시장이 좋지 못하구나 라고 판단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지금 딱 이렇게 코스피 차트만 봤을 때는 어때요?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죠. 자, 어때요? 주식시장이 좋은가요? 지난달보다는 좋죠. 지지난달보다는 어때요? 지지난달보다도 주가가 올랐어요. 좋죠. 그리고 올해 초보다는 어때요? 많이 좋죠. 자, 그러면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자, 1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시장이 좋은가? 좋다. 한 달 기준으로는 어때요? 11월달 기준을 비해서는 좀 최근에 오늘 기준으로는 빠지고 있죠. 자,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중장기적으로는 코스피 강하다. 시장이 좋다. 하지만 한 달 기준, 짧은 기준으로는 조금 불안하구나. 자, 그러면 이 시장을 봤을 때 우리는 어떤 시기에 집중을 해야 되냐? 1번 아니면 2번이에요. 근데 2번보다는 1번이 훨씬 좋죠. 요 1번일 때 우리가 투자를 할 기회가 많습니다. 이 시기에 우리가 뭔가 이 추세를 가는 종목, 주도주라고 하죠. 우리는 그러면 이런 걸 판별을 해보는 거예요. 지금 시장이 중장기로는 추세가 좋다. 그러면 중장기 컨셉으로 종목을 찾기 좋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한 달 기준으로는 어때요? 한 달 기준으로는 주가가 오히려 하락했죠. 최근 기준으로. 그러면 한 달 기준으로는 주가가 나쁘니까 단기보다는 중기 정도의 종목을 찾을 수 있겠다. 첫 번째, 시장에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건 뭐다? 시장이 좋은가, 약한가, 장기로 좋은가, 중기로 좋은가. 지금 봤을 때 어때요? 장기로 좋구나. 그러면 우리는 장기 종목을 한번 찾아봐야겠다. 자, 첫 번째, 이렇게 지수를 보면서 우리가 판단을 했습니다. 시장을 볼 때 중장기가 좋아야 된다. 자, 여기서 끝났고요. 시장이 좋은 건 알겠어. 그 다음에는 뭘 찾아야 될까? 시장 안에서 뭐가 제일 잘 나가는지를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됩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어느 분야를 막론하든 이 덩어리, 큰 덩어리가 갈 때 이 덩어리 안에서도 1등부터 꼴등까지 이렇게 100등까지 쫙 줄을 세울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1등, 1류 대학교가 있고 유명한 학교들이 있고 뭐 그냥 잘 알려지지 않는 평범한 학교가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잘 나가는 학교에서 이 안에서도 학생들 중에서 더 잘 나가는 학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순위를 매기는 거예요. 우리가 학교로도 막 등급을 매기잖아요. 뭐 어디 학교가 더 좋은 학교다 이렇게 매기는데 학교 안에서 학생들 간에도 순위를 매길 수 있어요. 여기서 학교는 시장이었죠. 시장이 지금 좋은가? 그럼 지금 봤을 때 시장 나쁘지 않아요. 중장기로. 자, 그러면 이 시장 안에 있는 학생들, 이 구성원들 중에서 누가 시장 안에서 더 잘 나갔는지를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뭘 봐야겠어요? 섹터를 봐야겠죠. 지금 시장 안에서 어떤 섹터가 강한지, 대표적으로 뭐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어떤 섹터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섹터를 보려면 크게 어떻게 보면 되냐? 시장 지도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 지도를 이렇게 열어보시면 우리나라에 어떤 섹터들이 있는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코스피, 코스닥 이렇게 나눠보면 대표적으로 전기, 전자, 우리나라 반도체 강국이죠. 금융, 은행이라던가 뭐 지주사, 금융회사들 여기 있고요. 운송장비, 자동차 섹터도 있고요. 뭐 제약 바이오, 뭐 IT 서비스, 뭐 네이버, 카카오 이런 회사들이겠죠. 그리고 뭐 금속, 보험, 뭐 증권, 음식료 많잖아요. 여러 가지 섹터가 있는데 이게 이제 이 섹터 하나하나가 어떤 학생들의 이 반, 클래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어떤 반이 우리 학교를 가장 빛냈나, 잘 나갔나를 한번 보는 겁니다. 그러면 심플해요. 가장 많이 올라간 섹터가 어디인지, 가장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 어디인지를 한번 분류 작업을 해보는 겁니다. 섹터를 찾고 반,
여기 이거 하나하나 덩어리가 이제 반이죠. 반인데 그런 것들을 좀 찾으면 좋은데 어떻게 찾으면 좋냐? 누적 등락률 상위라는 창이 있습니다. 이 창을 한번 띄워보시고요. 이 누적 등락률 상위 그리고 상승률로 볼게요. 일단 코스피 안에서 코스피를 주도한 종목이 뭔가? 자,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그러니까 좀 중장기죠. 중장기 기준으로 그리고 최근 기준으로 봤을 때 그리고 거래대금은 뭐 최소한 뭐 300억 이상 좀 크게 한번 볼게요. 이렇게 해놓고 한번 시장이 좋은데 그 시장 안에서 1등한 학생들 누군가 우리가 코스피라는 이 시장 안에서 잘 나간 애들이 누구였는지 어떤 섹터가 있는지 이 종목들을 분류를 해보는 거예요. 먼저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띄워놓고 종목을 분류를 하는 겁니다. 자, 1등 누구예요? 효성중공업이죠. 자, 이 종목 일단 분류해봅니다. 이수페타시스, APR, 투자에너빌리티 이렇게 등수별로 관심 종목에 넣어보는 거예요. 넣어보는 건데 이 종목 하나하나가 어떤 종목인지 모르잖아요. 모르지만 일단 1등부터 한 20등까지 쭉 봅시다. 20등까지 어떤 종목들이 지금 우리나라 시장을 주도를 했나 대략적으로 지금 이렇게 분류를 하고 이 정도로 종목들을 뽑아놓은 다음에 얘네들이 왜 올랐는지를 하나하나씩 우리가 찾아보는 거예요. 아, 코스피에서 지금 섹터가 어디가 강하지? 여기 있는 종목들 중에서 어떤 특징이 보일 겁니다. 코스피가 강했는데 그 중에서 특출나게 더 잘한 우등생들만 우리가 지금 뽑아온 겁니다. 더 잘 나간 애들. 그러면 이런 애들이 시장을 주도한 흔히 말하는 여기에 주도주가 됩니다. 제일 잘 나가는 친구들. 이게 이런 특징이 있어요. 가는 놈이 더 간다. 추세는 달 끝까지 간다. 대부분 사람들이 많이 올라간 주식을 사는 걸 두려워하는데 보통은 가는 종목이 더 갑니다. 그러면 이게 언제 끝나냐? 시장이 끝나면 끝나요. 시장이 언젠가는 호황불황.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뭐 유행이 돌고 돌잖아요. 유행이 돌고 돌고 뭐 어떨 때는 되게 시장이 잘 됐다가 나빴다가 호황불황 반복하는데 지금은 코스피가 호황이에요. 호황이니까 이 호황에서 잘 나가는 애들 얘네가 요거를 더 주도한다는 거죠. 학창 시절에도 보면 공부 잘하는 1등이 이 중간에 있는 친구보다 공부를 더 많이 해요. 하는 애들이 훨씬 더 많이 해요. 원래 여기 있는 애가 더 열심히 해야 이 친구를 따라잡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죠. 상위 20%가 전체 80%를 다 차지합니다. 실제로 우리 주식시장도 그래요. 상위 20%가 전체 이 시장 파이에 있는 시장의 수익을 얘네가 다 가져가요. 애초에 이런 구조예요. 이런 구조다 보니까 이런 애들이 왜 올라갔는지 우리가 먼저 파악을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효성중공업부터 봅시다. 자, 이 종목 무슨 종목인지 대부분 잘 모를 거예요. 잘 모를 때는 일단 간단히 여기 있는 것들부터 찾아보는 겁니다. 이 종목이 왜 올랐지? 무슨 기업이지? 요즘 뭐가 있어요? AI 있죠? AI한테 물어보셔도 돼요. 여기 있는 종목들 지금 각각 왜 최근에 잘 나가는지 이유를 간단히 설명해줘 하면 AI들이 요거를 잘 설명을 해줄 겁니다. 지금 한번 해볼까요? 효성중공업 최근에 주목받는 이유가 뭐야? 쉽게 설명, 짧게 이렇게 쳐보는 겁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우리가 대략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어떤 섹터구나. 아, 전력기기구나. 효성중공업이라는 기업은 전력기업이구나. 최근에 이런 이슈가 있었구나. 아, AI 시대가 오면서 전력 수요가 폭증했구나. 자, 그러면 이 우등생인 이 종목이 왜 지금 잘 나가는지 어떤 걸 잘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았죠.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파악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종목을 중심으로 우리가 계속 추적을 하고 관심을 가져볼 수 있죠. 이런 종목을 중심으로 계속 우리가 트레이딩, 추세를 끌고 매매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반대로 밑에 뭐 이수페타시스도 있네요. 그러면 이수페타시스, APR, 뭐 두산에너빌리티, 현대로템 각각 현대로템 뭐 밑에 더 찾아볼까요? SK하이닉스 종목들도 알려줘. 이렇게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가 시간이 부족하니까 일단 대략적으로 파악을 해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보면 어떻게 나와요? 자, 봐봐요. APR 화장품 기업이구나. 뷰티 쪽이구나. 아, 최근에 글로벌에서 잘 나가고 있구나. 아, 해외에서 잘 나가는구나. 그러면 이제 이 종목은 해외에서 화장품이 어떻게 잘 팔리고 있는지 관련 뉴스들을 우리가 취합을 해보면 되겠죠. 두산에너빌리티 왜 잘 나가요? 아, 원전, 풍력, 수소. 이쪽 마찬가지죠. 원전 쪽, 전력 쪽이구나. 아, 원전이 많이 필요하구나. 원전 관련 기사들을 모아보는 겁니다. 현대로템 어때요? 현대로템도 봅시다. 최근에 방산 쪽, 아, 기계 방산 기업이구나. 방산 관련 기업들인데 최근에 이런 방산 쪽이 강하구나. 방산 기사들 찾아보는 거고요. 자, 하이닉스 어때요? 최근에 반도체 호황 사이클 왔다고 막 뉴스에서 시끌시끌 할 겁니다. 왜 시끄러운가? AI 데이터 센터 투자가 막 늘어나고 있다. 내년 전망이 좋다. 자, 그러면 이 내용 같은 경우들을 좀 더 우리가 자세히 찾아보는 겁니다. 대략적으로는 우리가 파악을 했죠. 자, 다시 처음으로 와서 시장이 중장기적으로 우상향한다는 걸 알았고 그 시장 안에서 지금 잘 나가는 애들이 어떤 애들이냐? 뭐 전력 그리고 뭐 반도체도 있었죠. 그리고 뭐 방산도 있었고요. 뭐 이런 친구도 있었을 겁니다. 뭐 아마 조선도 있었던 것 같고요. 이런 기업도 있었잖아요. 원전.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시장이 좋은 걸 알겠고 이 시장 안에서 우등생들이 속한 섹터 그룹들이 이런 친구들이었다라는 거 우리가 잘 나가는 종목들 찾아봐서 우리가 알았잖아요. 그러면 요 내용들 위주로 우리가 뉴스 기사랑 내용 체크를 해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모든 걸 다 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 뭐 꼴등에 있는 친구들이 갑자기 극적으로 1등 하는 걸 보통 많이들 생각을 해요. 뭐 이런 역사가 있으면 좋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런 케이스들은요 많지 않고요. 그리고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했듯이 누구나 초보자들
학생들도 해볼 수 있는 접근은 이런 식의 접근을 해보는 거예요. 지금 잘 나가는 애들이 왜 잘 나가지? 그럼 우리가 그 다음에 고민해야 될 거는 넥스트는 뭐예요? 시장이 끝났나? 시장이 살아있는가? 시장이 살아있는가를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시장 안에 구성하고 있는 우등생들이 여전히 잘하고 있나? 자, 그러면 지금 상황을 한번 점검을 해봅시다. 지금 증시가 굉장히 어렵죠? 왜 어려워요? 단기적으로 지금 하락하고 있어요. 코스피가 최근에 단기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데, 자, 왜 하락을 하고 있냐? 현재 시점으로만 얘기를 해보면 거시적인 이슈가 더 커요. 개별 섹터는 잘못이 없습니다. 여기 있는 종목 친구들은 잘못이 없어요. 내용을 지금 자세히 검색을 해보시면 여기 있는 반도체 잘못이 없습니다. 여기 있는 뭐 원전 잘못이 없어요. 그럼 누가 잘못이냐? 이 시장 자체가 지금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고평가 우려가 있어요. 아, 너무 많이 올라간 거 아니야? 우리 최근에 코스피 엄청 많이 올랐는데 너무 많이 올라간 거 아니야? 12월에 금리 인하 안 하는 거 아니야? 야, 이거 지금 엔비디아 실적 앞두고 있는데 엔비디아 실적 덜 나오는 거 아니야? 의심이에요.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의심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의심의 인식은 언제든지 또 바뀌는 거고요. 중요한 거는 여기 안에 있는 섹터 우등생들이 지금도 공부를 꾸준히 열심히 잘 하고 있는가? 하던 대로 하고 있는가? 만약에 그러니까 우리가 속한 이 큰 시장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 있는 학생들이 갑자기 게임에 빠졌어. 공부를 안 해. 공부를 안 하고 막 나쁜 친구들 만나서 놀러 가기 시작을 해요. 그런 현상이 보인다. 예를 들어 뭐 전력 기기, 여기 있는 반도체 이런 기업들이 더 이상 반도체 투자를 안 한다. 반도체가 더 이상 안 팔린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 그럴 때는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겠죠. 이거 끝났나? 이거 뭔가 문제 있는 건가? 그런데 오히려 여기 학생들에 대한 문제 얘기는 생각보다 많지 않고요. 이 시장에 대한 문제가 최근에 많이 불거지고 있어요. 그러면 아직 장기적으로는 시장이 좋다. 그리고 이 시장 안에 구성하고 있는 종목들이 좋고, 이 종목들에 대한 내용들도 우리가 간단히 찾아볼 수 있었고,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찾아보고 계속 뉴스를 추적하고 관찰하다 보면요, 결국 가는 종목들이 계속 갈 겁니다. 시장에 또 가잖아요. 또 가면 다른 종목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여기 안에 있는 종목 안에서 잘 나가는 친구들이 계속 합니다. 왜냐? 잘 나가는 친구들이 계속 더 많은 걸 하게 돼요. 자, 이런 트렌드를 우리가 알 수 있었고, 그래서 처음 주식 투자를 먼저 접근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가. 지금 여기 이 종목 주세에서도 포트폴리오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어떤 식으로 포트폴리오 운영을 하고 있냐면 오늘 제가 설명드린 방법 그대로 하고 있어요. 로직이 간단합니다. 시장이 추세가 살아있냐? 추세가 살아있다면 이 추세 안에서 이 시장을 주도하는 강세 섹터 위주로 종목을 편입을 해보겠다. 그래서 종목 주세에서는 반도체를 계속적으로 집중적으로 추적을 하고 있고요. 전력 섹터를 계속 추적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금융 섹터, 시장이 갈 때는 보통 금융 섹터도 강하게 움직이거든요. 이런 증권주들도 강세를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시장이 강하고 강한 섹터 안에서 계속 붙어서 시장의 추세를 계속 따라가는 겁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이렇게 힘든 구간들이 있죠. 잘 나가는 친구들은 시장이 반등할 때 더 빠르게 더 많이 올라갑니다. 대표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는 어떤 종목이 있었어요? 방산기업이 있었죠. 방산기업이 우리가 지나고 보면 굉장히 많이 올랐네라고 볼 수가 있는데 2023년 가볼까요? 2023년에도 이런 작은 굴곡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작은 굴곡들이 있었지만 지나고 보면 굉장히 많이 올랐죠. 왜 많이 올랐냐? 이 친구가 이 해당 연도 당시에 가장 잘 나가는 섹터였고, 내용을 체크를 해봐도 가장 좋은 이슈들이 많았고, 하지만 중간중간 시장 이슈로 하락하는 구간이 있지만 시장이 살아있고 섹터가 살아있다면 보통은 이 추세가 이어집니다. 그러면 고점은 어디냐? 고점은 모릅니다. 고점은 모르고, 그럼 언제 그러면 이걸 끝내야 되냐? 시장의 큰 추세가 꺾일 때, 시장의 큰 추세가 지금 꺾였나요? 시장이 단기 추세는 꺾였어요. 단기 추세는 꺾였지만 중장기 추세 어때요? 살아있습니다. 시장 중장기 추세가 끝나지 않는 한 이 랠리는 계속 간다라고 보고 접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대부분은 고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고점을 맞추려고 하니까 이쯤이면 고점이야 하고 하차를 해요. 그러면 시장에 또 가면 못 사요. 왜? 고점인 것 같거든. 그런데 생각보다 추세는 길게 간다. 한번 추세가 가면 생각보다 오래 길게 가고요.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이 손절을 안 하죠. 손절을 안 하고, 만약에 한번 내가 잘못해서 막차를 탔어요. 손절을 안 하게 되면 언젠가는 이 상승 파동이 언젠가는 끝나요. 그 끝나는 게 내가 아니겠지 하는데 보통은 반복하다 보면 한 번은 걸립니다. 그래서 이 큰 추세가 살아있는지를 먼저 봐야 되고, 큰 추세가 살아있다면 계속 상승 관점으로 접근을 하되, 이 큰 추세가 끝난다. 그때는 오히려 리스크 방어, 오히려 이제 추세가 끝났을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야겠다. 오히려 다른 전략으로 바꿔봐야겠다. 오히려 이제 컨셉을 바꾼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내용은 간단합니다. 종목 주세요. 여기 운영하는 방식이 굉장히 어려운 방식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시장을 찾고 이 시장 안에서 섹터, 어떤 섹터가 잘 나가는지를 파악하고, 이 섹터 안에서 잘 나가는 대장주, 이 대장주들을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해서 계속 추적 관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이 갈 때 추세를 같이 따라가자. 그리고 시장이 언젠가 끝날 텐데, 끝날 때는 그때 멈추고 쉬자. 이런 컨셉으로 계속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단기적으로는 되게 재미가 없어 보이는데 장기적으로는 시장이 올라가면
결국 같이 따라서 크게 성장이 되는 방식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 방식이 궁금하다, 아니면 나도 이 방식을 해보고 싶다, 관심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 종목 주세요 채널 콘텐츠 관심 갖고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